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파트 한 채뿐. 자,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에 마주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럴 때 생각 못한 효자가 나타납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집값이 오르는 때에는 이 집을 담보 잡히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닐까? 셈법이 복잡해지네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뭐 연금이 뭐 자식보다 낫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배웠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효자. 주택연금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연금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많이 준비해 오셨지만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 자산 비중 중에서 한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네. 집을 잘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담보 대출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 그걸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평생 안정적인 연금 수단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네. 담보로 맡기고 네. 그걸로 이제 다달이 생활비를 받는다. 그럼 그 네. 생활비는 내 집값에서 제한해지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 연금을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받을까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두 가지 요소를 보시면 됩니다. 가입자의 나이, 네. 부부인 경우에는 연소자의 나이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그 집의 시세. 네.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제 한국 부동산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세와 나이 두 가지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표를 좀 보시면요. 예. 나이와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55세, 두 분 중에서 연소자 나이가 55세이시고 집값이 시세로 1억 원이다. 그러면 한 달 받는 연금액은 14만 5천 원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늦게 가입하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살날이 약간 줄어드니까 연금액이 올라가겠죠.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시세 1억당 월 네. 29만 5천 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으실 수 있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1억당 29만 5천 원, 약 30만 원이니까 네. 만약에 내가 3억짜리 집에 산다. 네. 70세의 경우에는 한 월 90만 원 정도. 그렇죠. 5억이면 네. 150만 원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원당 30만 원이면 그냥 은행에 1억 넣어도 한 30만 원은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 1억을 넣어놓고 그냥 노숙을 하면서 연금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30만 원 연금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에 산다는 것에 대한 주거 비용 예. 이거를 내가 절약하면서 또 받으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월세로 환산하게 되면 한 1억당 월 30만 원 월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 집에 월세 30만 원을 아끼면서 30만 원을 추가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뭐 한 거의 1억당 6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집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어쨌든 다달이 받는 돈은 가입 시점의 나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집값이 네. 결정한다라는 네. 건데 나이가 어쨌든 많을수록 그리고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보다 연금도 네. 더 많이 받겠네요.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집값이 높으니까 받겠지만 무작정 높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연금액이 한 10억이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집값이 낮기 때문에 연금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충분히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노후에 네. 도움이 되시거든요. 특히 지방에는 또 시골에 계신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도 멀고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예. 하지만 전화로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가지고 주택연금 알아보시면 네. 시골에 있는 농가나 아주 단독주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연금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줍니까? 가입 조건이 따로 있어요. 네, 가입 조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네.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1억짜리 집을 12채 가지고 계셔도 주택연금 네. 가입이 됩니다. 어. 그런데 13억짜리 공시가격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실거주하셔야 됩니다. 내가 월세를 주거나 투자하고 있는 주택으로 가입하실 수는 없고 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 가입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때면 몰라도 요즘같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을 때는 네. 주택연금 안 받고 그냥 이거 팔아서 그냥 시세 차익으로 사는 게 더 이익 아닌가? 네, 네, 이 고민도 네. 할 것 같은데. 뭐 팔아서 그냥 내가 목돈을 쓰시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제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르는 거다. 네, 지금 당장은 내가 통장에 목돈이 생기면 더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또 후에 그 자산을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금액이 평생 나온다는 거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두시면 될 것 예. 같고 그다음에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오른 만큼의 차익이 자녀에게 또 상속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주택 연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예. 집값이 떨어져도 국가가 그 금액을 보증하는 것이고 네. 올라서 더 남으면 자녀가 상속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금 받다가 사망했을 때 네. 결국 자녀들이 이제 그 집을 상속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네네. 집값보다 부모가 더 많이 가져갔네? 네. 하면 그냥 국가가 대신 내주는 그렇죠. 거고. 예. 예를 들면 집값이 예. 3억인데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액이다, 뭐 이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2억밖에 안 받아가셨다. 네. 그럼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서 3억짜리 집을 매도해서 네. 국가에다 2억을 갚고 1억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집값은 3억인데 어머니가 받아가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 4억이다. 네. 자녀가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럼 국가가 자녀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같은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젊을 때 100만 원 쓰는 것과 네. 나이 들어서 100만 원 또 다르잖아요. 네.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 좀 네네네. 초기에 좀 많이 당겨서 받을 방법은 없어요. 네. 그냥 무조건 월 지급액 똑같이 평생 가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을 국가가 몇 가지를 다양하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액형은 예.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보면 초기 증액형이라든가 정기 증가형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초기 증액형은 처음에 좀 많이 받겠다. 한 3년, 5년, 10년을 내가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적게 받겠다. 이런 네. 분들에게는 적합하고요. 정기 증가형은 처음에는 적지만 차근차근 올려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집값이 좀 오를 조짐을 보이니까 네. 주택연금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해지할 때 주의점은 없습니까? 일단 해지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받아가신 연금액과 이자, 비용들을 모두 토해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집값이 뭐 해지하고 나서 다시 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으로 또 3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그 수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시 가입하시려면 또 비용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예. 거주하는 집에서 꾸준하게 연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 주택연금 굳이 가입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노후에 되면은 병원비 목돈으로 갑자기 큰 돈 나갈 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연금이라는 건 다달이 일정 금액을 받는 거니까 중도에 네. 좀 큰 돈을 인출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하신 이후에 뭐 초기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 대출 한도에 내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목돈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페널티는 없어요. 다만 이제 목돈을 쓰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받으실 연금액이 하락하겠죠. 대출로 받아 쓰는 구조니까요. 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죠? 1688-8114 주택금융공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